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향후 전망 및 수혜주와 피해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바다권 종목 중에서 외국인 또는 기관이 순매수를 보이고 있어 향후 상승이 기대되는 종목에 대해서 진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 금요일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는 27포인트 상승한 2676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지난 목요일 하락폭을요, 어느 정도 만회를 해줬고요. 코스닥 지수는 상승폭이 더 확대된 그런 모습이었죠. 24포인트 상승한 872포인트로 마감이 됐어요. 국내 양대 지수뿐이 아니라 아시아 증시도 동반적인 상승 흐름이 있죠. 일본이 1.9%, 대만이 0.3%, 중국 증시도 0.6% 상승 마감을 했어요. 자, 지난 한 주 동안에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이 됐고, 또 목요일에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또 서방 국가의 러시아 경제 제재로 인해서 주가의 하락폭이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어요. 자, 하지만은 서방 국가가요, 이 우크라이나 내 군대 파병 계획이 없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요, 러시아와 서방 국가 간의 전면전 가능성이 낮아졌고, 또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일정을 늦추거나, 그렇죠? 긴축 강도를 낮출 가능성이 부각이 되면서요, 오히려 지금 금요일날 상승 흐름이 나타났어요. 자, 우리가 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가장 우려했던 부분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해서 유가 폭등이죠. 지금 러시아가요, 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면은 천연가스가 17%, 석유가 한 13% 수준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에 따른 침공, 그리고 경제 제재, 유가 상승, 거기에 따라서 또 인플레이션의 가속화, 그러면은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긴축을 더욱더 고조를 시키면서 조금 자산 가격 하락, 이러한 우려감이 컸는데, 요번에 서방 국가에서 러시아를 제재를 할 때 이 석유 부분은, 그렇죠? 제재에서 제외를 했죠. 이러한 부분에서 지난 금요일날, 그러니까 토요일날 우리 시간으로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에서 이 WTI가 배럴당, 그렇죠? 91.9달러로 마감됐죠. 오히려 하락 마감했어요. 전쟁이 더 발발했을 때 장중 100달러를 넘어갔던 것이 91달러로 좀 안정한 모습이 나타났고, 또 거기에 따른 10년물 국채 금리도 2%가 넘었던 부분이 1.97로 좀 안정된, 진정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 지난 목요일날 장 흐름, 그러니까 주가 변동성 하락폭이 클 때 모습을 살펴보면요, 이 글로벌, 그러니까 국내 증시도 포함해서 주요 지수들의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를 했다는 얘기예요. 즉, 바닥권에서 손바뀜이 일어난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인데요. 한번 글로벌 주요 지수를 살펴보면요. 자, 좌측 상단에 있는 것이 국내 거래소 시장이 있죠. 지난 금요일날 거래가 크게 증가를 했고, 밑에 부분은 독일의 종합지수인데요. 자, 거래가 큰 폭의 증가죠. 그리고 오른쪽 상단은 나스닥 종합지수인데 거래가 크게 증가하고, 자, 오른쪽 하단은 러시아 증시인데요. 전쟁 발발을 했을 때 크게 빠졌던, 장중에 뭐 50%가까지 하락했던 부분이 38%로 마이너스 마감됐고, 금요일에는 오히려 26% 큰 폭의 만회를 해줬다. 그러면 이제 전쟁에 따른 그러한 진정세가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판단인데, 자, 그러면 금요일날 상승세가 이번 주에도 좀 안정된 흐름이 나타날까? 일단은 주말에, 그렇죠? 토요일날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를 보면은 다우 지수가 한 2.5% 상승이죠. 나스닥도 1.6%. 그러면서 이 러시아의 침공 이후, 그렇죠? 이 미국 증시는 이틀 연속 상승을 하면서 다우 지수가 한 2.8% 상승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약보합 수준이죠. 0.0% 하락에 그쳤고, 나스닥 지수는 이틀 동안 5% 상승을 하면서 지난 한 주 동안에 1.1% 상승. 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한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코스피 지수도요, 지난 한 주 동안에 2.4%죠. 근데 많이 빠진 코스닥 지수는
하락이 1%에 그쳤다. 그죠? 일본이 2.3%. 자, 대만 증시가 제고점 대비, 그러니까 제일 적게 하락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3.1% 하락폭이 심화되죠. 중국 증시도 지난 한 주 동안에 1.2% 하락에 그쳤다.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은 낙폭이 심화된 종목부터 강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면, 그것이 지수뿐이 아니라 종목별로도 하락폭이 컸던 종목군 위주로 강한 반발 매수세 유입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이 선물 시장 쪽인데요. 지난 목요일날, 그죠? 이 단일가 들어갈 때 외국인들이 순매수로 전환이 되면서 미결제 약정이 목요일날 14,000개 가까이 증가하면서 끝났죠.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선물 세력들은 거의 당일 매매 기준을 많이 쓴다. 그래서 장 막판에 미결제 약정이 크게 남겨놓고 끝나면은 그 다음날 그날 흐름이 반전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한 부분에서 14,000개 가까이 증가했는데, 자, 전일, 그러니까 금요일날 미결제 약정이 7,400, 그러니까 하방으로 베팅했던 목요일날 세력들이 그거를 그러니까 환매수를 들어오면서, 그죠? 안정됐다. 자, 근데 이 금요일날 장 막판, 그러니까 선물 시장, 우리가 시간으로 하면 3시 45분에 지난 목요일과 약간 반대되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장중에 순매수를 선물을 보였는데 오히려 매도로 전환되면서 마감됐어요. 여기 보면 선물 시장 쪽에서 외국인들이 665억 매도, 이것이 장 막판 3시 45분에 바뀌는 모습이었으면, 일단은 목요일날 하방으로 들어왔던 애들이 정리를 했다. 그죠? 예, 그 부분이, 그러면은 이제 월요일은 또 새로운 포지션이 나올 텐데, 일단은 좀 아까 말씀드린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부분이, 일단은 미국 증시가, 그죠? 예, 무력 도발에도 이틀 연속 상승했던 부분이 좀 반영이 되는데, 그 상승폭의 확대 부분을 보려면은 바로 이 월요일날 선물 세력들의, 특히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어느 정도까지 확대가 되느냐에 따라서 좀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뭐 우크라이나 사태 같은 경우는 좀 진정되는 그런 국면이 나타나지만은, 그렇죠? 또 3월 17일 날 FOMC 회의가 열리면서 금리 인상이, 그렇죠? 그럼 거의 결정적이에요, 그렇죠? 단순히 그 폭과 그 횟수, 그렇죠? 그것이 이제 어느 정도 언급이 됐냐에 따른데, 그런 부분 때문에 일단 지금 낙폭에 따른 반등 차원으로 보되, 그거를 또 상방으로 좀 더 열어놓을 필요는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그러면 이제 이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피해주와 수혜주가 나타나겠죠. 일단은 피해주로서는 이제 뭐 자동차, 특히 우리 국내에서 러시아의 자동차 수출 비중이 상당히 크죠. 그 부분. 그리고 또 전기 전자주, 그죠? 뭐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가 가전업체들이 러시아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피해주들. 그래서 이러한 부분 좀 아까 말한 대로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좀 진정 국면에 들었을 때 얘네들의 상승폭이, 그죠? 얼마나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장도요, 좀 더 세게, 그러니까 우리가 상승폭을 좀 더 열어놓자 했는데 그 상승폭이 결정이 어느 정도 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또 반대로 수혜주도 있죠. 뭐 조선주라든지 정유주라든지, 그리고 이 가스, 원유, 머티리얼즈,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뭐 석유주들은 이 제재 대상에 적용되면서 뭐 중앙에너비스라든지, 그렇죠? 대성에너지, 한국석유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아주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만 진입을 하시는 것이 조금 유리하지 않나. 요 러시아의 침공에 따른, 그죠? 수혜주와 피해주들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일단은 조선주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분인데요. 자, 우크라이나 사태 영향으로 인해서 러시아와 유럽을 잇는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을 대체할 LNG선 및 이 LNG 설비 수요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이죠. 우리가 지난번에도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경기 민감주들이 1월 초순에 강한 상승이 있죠. 자, 그런 부분에서 조선주들, 특히 그 중에서
현대미포조선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타 조선사 대비 우월한 수익성을 갖고 있어서 또 수주 경쟁력에도 조금 저평가, 그죠? 그러한 부분 때문에 우리가 한번 눈여겨보자라고 말씀드렸어요. 타 조선사와 비교해서 건조 기간이 6개월 짧기 때문에, 그죠? 예, 여기에 따른 수주 회복기의 매출 증가 및 주가 반등 속도가 다른 종목보다 훨씬 좋았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현대미포조선 한번 차트 모양을 볼까요? 일단은 좀 갖고 있는 부분은 좀 더 끌고 가도 되지 않나. 요거는 이제 석유 관련주죠. 중앙에너비스죠. 예, 지난 목요일 날에 상한가 들어가고 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 날 조금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좀 거래량도 많아요. 그죠? 그래서 철저하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그 당일 매매를 기준을 하시던지 철저하게 좀 짧게 치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자, 현대미포조선, 그죠? 자, 지난 수요일이죠? 이게 언제입니까? 그죠? 이 23일 날, 그죠? 강한 상승 흐름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 속에죠. 이틀 좀 쉬어가는 모습인데, 자, 요러한 부분. 근데 전고 좀 당연히 쉬어가야 되는 부분이에요. 좀 그래서 뭐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에는 좀 부담이 되지만 좀 갖고 계시는 분들은 좀 더 끌고 가도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 특수가스죠. 네온. 이 네온이 이 우크라이나 쪽에서 전 세계 사용량의 70%를 생산을 한다 그러죠. 자, 거기에 따라서 이 특수가스 네온 쪽에 관련된 종목 워닝 먹트리얼즈가 있는데요. 한번 그 종목을 보면요. 그렇죠? 자, 목요일 날 주가가 크게 올라갔다가 9%까지 올라갔다가 오히려 하락 반전이죠. 그죠? 그리고 수급 쪽으로도 자, 지난 금요일 날 외국인들이 12만 주 팔고, 그러니까 전날 9만 7천 주 샀던 부분이 12만 주다. 그죠? 조금 이런 종목은 좀 경계를 해줘야 되지 않나. 자, 단발로 좀 끝날 가능성이 크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리고 이 피해주죠. 자, 국내에서 대러시아 수출액이 지난해 기준으로 이 99억 8천만 달러 수준이라 그러죠. 전체에 비해서 러시아 수출 비중이 1.6%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아마 크지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제재에 포함된 뭐 반도체, 그죠? 작년에 수출 비중이 반도체 한 885억, 그죠? 전체 반도체 국내에서 수출하는 전체 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06%죠. 아주 미미하다라고 보면 돼서 거기에 따른 주가 영향은 뭐 거의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자, 하는 부분죠. 뭐 반도체 회사에서 제일 큰 삼성전자, 반도체뿐이 있는 것이 아니죠. 스마트폰도 있는데 러시아의 스마트폰 시장에서 삼성전자가 차지하는 점유율이 30%로서 세계 1위죠. 그러면 수출 제한 품목으로 들어간다면 그죠? 여기에 따른 스마트폰 피해는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가장 큰 피해를 보는 부분이 이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이죠. 러시아 수출 품목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 100억 달러 정도 러시아에 수출을 하는데 이 수출 비중에 25% 차지하는 승용차, 그리고 자동차 부품이 15%죠. 두 개가 40% 정도. 상당히 많죠. 특히 이 현대차하고 기아차 같은 경우는 러시아에, 그죠? 연 24만 대 규모의 생산 공장을 갖고 있다. 그죠? 요런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그러한 영향을 우리가 좀 완전히 확인해 볼 수 있는 부분은 현대차와 기아차의 주가 움직임, 얘네들이 상승 반전하고 상승폭이 확대된다 그러면은 요번에 사태는 완전히 조금 불확실성이 해소 국면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대차와 기아차의 움직임이 탄력이 약하다 하면은 좀 완화되면서 좀 지속성이 있다라고. 그래서 현대차, 기아차를 조금 계속적으로 이것 종목을 사라는 것이 아니라 주가의 방향성의 나치판으로
사용해달라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자, 그리고 국내 대기업이 러시아에 설립된 기업이 53곳인데 현대차가 가장 많죠. 그죠? 현대차 그룹 보면은 현대제철, 현대건설, 현대글로비스, 아까 뭐 현대차도 포함했어요. 현대엔저리언이 현대유아, 그죠? 이노션, 현대모터리얼 등의 러시아 법인에서 현대차 그룹에 한번 좀 우리가 조금 주가 방향성 나체판 역할을 해야 되고, 삼성전자 쪽도 그죠? 가전 쪽에 판매를 위해서 아마 법인이 설립되어 있고, 또 삼성물산, 삼성중공업, 삼성 SDI 제일기에 있고, 또 우리가 보는에서 이제 이 오리온도 중소형 종목에서 공장을 지금 건설 중에 있다 그러죠. 거기에 따른 움직임들 한번 눈여겨 보는데, 뭐 이러한 종목군들은 조금 될 수 있는 대로 당분간은 좀 피하는 것이 좋지 않나. 단순히 주가 상승 때 폭을 보면서 이런 강도를 보면서 시장이 그죠? 상승폭을 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요 부분은요, 바닥권에서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한번 전체적으로 오른쪽 보면은 우리가 이제 하모니 관심 종목해서 뭐 한 9개 테마로 조금 묶어두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최근에 주가 움직임이 좋았던 부분은 바로 이 선진국의 위드 코로나 전환, 또 국내에서도 이 사회적 거리두기 지금 검토하고 있죠. 거기에 따른 수혜주들, 그죠? 소비 심리 회복으로서 뭐 여행주라든지 항공주라든지 화장품, 최근에 화장품주들 많이 올랐어요. 그죠? 클리오라든지 또 음식료주들, 이런 것들이 강한 움직임. 그래서 주가는 하락했는데 오히려 1차적인 상승하고 좀 조정 국면에 있다. 그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그 중에 여행주, 롯데 관광 개발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렸는데, 뭐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고, 그리고 엔터주가 좀 뒤늦게 움직이기 시작하고 있죠. 자, 이 엔터주도 공연 재개예요. 지금 하이브 같은 경우 BTS가 3월 달에 서울에서 공연이 있고, 4월 달에는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공연 재개를 앞두고 있죠. 그러한 이 리오프닝 수혜주로 부각이 되고 있는데다가 요번에 4분기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하이브하고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좀 좋은 호실적이 발표가 됐죠. 자, SM은 뒤늦게 실적 발표가 했는데 예상치를 하회했는데도 주가 흐름이 그죠? 상당히 양호해요. 자, 한번 볼까요? 자, SM 주가 그렇죠? 자, 이 목요일날 발표가 됐는데 금요일날 오히려 강보합으로 밑꼬리를 길게 따라주면 장중에 4%가 하락했다가 오히려 플러스구만. 자, 이러한 부분에 봤을 때 엔터주들 우리가 조금 계속적으로 좀 눈여겨 봐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우리가 하이브 많이 강조를 해드렸는데, 같은 맥락 그죠? 만약에 SM이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주들이 이 시장에서 좀 소외를 받는다 그러면은 실적 부진으로 인해서 오히려 SM이 최근에 하이브라든지 이 YG 엔터테인먼트라든지 주가를 끌어내리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다른 종목군들이 SM 주가를 끌어올리죠. 그만큼 엔터주들의 힘이 시장에 흐르는 것이 강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한 부분에서 뭐 단기적으로 상승한 부분은 좀 부담이 되겠지만은 추가 상승 여력을 남겨놔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요. 자,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번에 스마트폰 갤럭시 S2를 출시를 했는데 판매량이 크게 증가되죠.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러시아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점유율 1위다. 근데 전쟁으로 인해서 제재에 수출의 제한에 좀 걸릴 수 있다. 그러한 부분에서 호재와 악재가 있기 때문에 좀 중립으로 놓고 봐야 되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려요. 자, 바닥권 종목군에서 보면은 그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올라간 종목군들 위드 코로나, 여행, 항공, 뭐 화장품주들, 그리고 음식료주 올라가 있고, 엔터주들 올라가 있고, 또 이 스마트폰 중에서도 요번에 이 뭐 파인테크닉스라든지 그죠? 이 종목군들은 상당히 안정된 움직임, 좀 떠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모습이 상당히 좋다. 근데
오히려 완전한 바닥권에서 외국인이나 또 기관이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종목군이 있죠. 자, 우리가 뭐 많은 종목이 있지만 주로 이제 이 하모니 관심 종목군에서 보면은 이 반도체 중에서 유진테크 장비주죠. 반도체 장비예요. 원익 QNC 부품주죠. 자, 그리고 게임주에서 넷마블, 2차 전지는 전반적으로 다 그래요. 지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제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 우리가 이제 바닥권 종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자, 이 2차 전지는 뭐 첨보도 그렇고 대주전자, 에코프로비에 뭐 삼성, SD 전반적으로 많이 빠진 상태에서 최근 뭐 한 1, 2주 동안에 오히려 외국인 또는 기관들이 순매수를 해주는 것이 지금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바닥권에서 주가가 크게 하락해서 바닥에서 다지고 있는데 오히려 이 부분에서 그죠? 오히려 외국인인데 기관들이 순매수한다는 얘기는 그죠? 다시 물량을 걷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죠? 그리고 5G 통신 장비주에서는 RFHIC 그리고 NK맥스 바이오주들 그렇죠? 자, 이러한 부분에서 이러한 종목군도 지금 뜬 종목들은 자 이제 누구든지 어느 정도 좋다라는 그런 신호로 다 받아들이는데요. 이렇게 바닥권 종목군들 한번 볼까요? 요 부분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진테크 그렇죠? 자, 주가는 크게 하락했어요, 그렇죠? 뒤늦게 얘도 보면은 뭐 거의 역사적 고점 수준까지 올라갔다가 그렇죠? 요번에 시장이 1월 달서부터 하락을 하면서 동반적인 약세 흐름을 보이는데, 자, 주가가 바닥권 부근 최근 보면은 물론 뭐 일방적으로 외국인 기관들이 계속적인 순매수를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은 지난 2월 9일서부터 2만 주 개인들이 매도했다가 다시 또 되샀다가 또 2만 주 한 뭐 19,000주 또 팔았다가 14,000주 개인들이 샀다가 15,000주 팔고 있죠. 계속적으로 이 바닥권에서 샀다 팔았다 해준다. 저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러다가 이제 외국인 기관들이 조금 집중적으로 매수세 나오면 강한 반등세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원익 QNC도 그쵸? 자, 원익 QNC도 최근에 들어서 계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들이 그죠? 돌아가면서 좀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죠? 그런 부분들 원익 QNC 그죠? 네, 덜 뜨고 주가가 바닥권에서 수급이 개선되는 종목군들. 자, 넷마블도 그죠? 자, 넷마블은 더 다른 종목에 비해서 더 움직임이 작은데도 최근에 들어서 이게 언제입니까? 2월 11일서부터 그죠? 이 개인들의 매도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부분들. 그러면 주가가 뭐 그렇다고 이게 뭐 추세를 해서 우리가 크게 노려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계속적으로 1월달 코스피 기준으로 2600폰트를 살짝 깨졌는데요. 그것이 가바닥이고 3월달에 아마 3월 뭐 중순이나 하순 아니면 뭐 늦어도 4월 초에는 진바닥이 한번 나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철저하게 단기 뭐 한 10% 5에서 10% 정도만 내다보고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을 접근해다 넷마블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지 않나라뇨. 그런 말씀드리고, 자, 포스코 케미칼도 그래요. 뭐 포스코 케미칼 뿐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2차 전지 우리가 한 6, 7개 종목을 계속적으로 강조해 드리는데 그런 종목들 전반적이다. 그러면 업종 우리가 내 종목 같은 테마나 업종에서 한 종목 내 종목 가는 것보다는 같이 가는 것이 더 많이 간다 했어요. 우리가 지금 엔터주도 내 종목, 자, SN 같은 경우는 실적도 부진하게 나왔는데도 오히려 장중에 4%에서 마이너스 4%에서 오히려 플러스 반전 다 같이 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2차 전지주들도 나오고, 자, 그리고 5G 통신 장비주도 좀 완전히 바닥권에서 최근에 들어서 그러니까 2월 중순서부터 수급이 점차적으로 개선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자, NK맥스도 외국인들 계속적으로 매수세 유입되고 있고, 그렇죠? 자, 이러한 부분들 우리가 봐야 되고, 자, 이런 부분, 그러니까 파인테크닉스 같은 경우는 수급이 그 전서부터 개선된데 얘는 좀 많이 떴어요, 그렇죠? 거의 뭐 역사적 고점이기 때문에 뭐 진짜 타고난 좀 감각 있는 분들은 뭐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야 필요 있지만은 조금
일반 투자자분들은 좀 될 수 있으면 바닥권 종목 움직이는 것이 낫다. 자,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도 수급이 크게 바닥권에서 개선되는 모습이죠. 이러한 종목군들. 하지만 덜 빠졌던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안정감을 위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종목군들로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테스미와 하모니 관심 종목군들 그죠? 요 테마에 있는 종목군들은 일단 좀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향후에 시장에서 테마로 이슈화가 부각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심 갖고 단순히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정을 받을 때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현대투자의 유리한 지금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집니다. 그래서 이 지금 엇박자, 그러니까 좀 빠지는 모습이 나와서 더 빠질 것 같아서 매도하고 또 올라가면 이제 바닥권에서 올라간다고 또 추격 매수하는 그런 엇박자가 몇 번 나다 보면요 손실이 크게 커집니다. 그렇죠? 자, 그런 부분에서 혼자 매매하기보다는 한번 같이 현대투자연구소 이수장증권과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유료회원 안내니까 한번 내용 읽어보시고 관심 있는 분들 요 아래 핸드폰으로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처럼요 주가가 많이 올라가서 할 때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바닥권에서 새롭게 출발하는 종목군들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수익률에 아마 많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같이 해보십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심 있는 분들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